사랑은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바로 진실을 숨긴 채 호감을 주고받을 때입니다. 가짜 이름 가면 속에 미소가 진짜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흘러가죠.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맞선 이후 며칠, 정원의 일상은 평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졌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진세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맞선 자리에서 보여준 솔직한 미소, 의외로 따뜻한 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겼던 한마디. 앞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 주영채 씨. 그 말이 단순한 예의인지 진심이 담긴 것인지 정원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가슴은 확실히 요동쳤다.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나는 지금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그의 앞에 앉아 있었던 거야.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날 저녁 세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정원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와 마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그녀의 손가락은 네, 좋아요라는 답을 눌러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도심 한복판의 카페. 세훈은 먼저 도착해 있었다.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깔끔하게 단정한 모습이 주변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정원이 들어서자 그는 반갑게 손을 들어 보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잠깐의 어색한 정적이 흐른 뒤 세훈이 먼저 웃으며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는 늘 지루하고 형식적이었어요. 그런데 주영채 씨와 있으면 좀 달라요. 재미있다고 해야 하나. 신기하게도 부담이 없네요. 정원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시선은 정직했고 표정은 가식이 없었다. 재미있다니 그건 내 진짜 모습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가면 때문일까? 정원은 애써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의외였어요.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대화가 편해서 놀랐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정원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덧붙였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말 한마디가 단순한 인사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은 또다시 흔들렸다. 잠시 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세훈은 회사와 가문 이야기를 하면서도 뜻밖에도 사적인 주제에 진심을 보였다. 그는 좋아하는 음악, 어릴 적 꿈, 패션에 대한 관심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원은 무심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웃음을 지었다.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이지? 가면을 쓰고 살아온 지난 시간 속에서 누군가와 있는 것만으로 편안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세훈과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하지만 곧 불안이 밀려왔다. 안 돼, 정원아. 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차정원이야. 하지만 그의 앞에서는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잖아. 이 관계는 처음부터 틀려먹었어. 정원은 손에 쥔 커피잔을 꼭 움켜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영채가 돌아올 때까지만 단 한 달만. 나는 그저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이 흔들릴 틈은 없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단단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세훈은
그 눈빛의 미묘한 떨림조차 호감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세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을 때 정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재미있다, 함께 있으면 즐겁다. 그가 느낀 건 과연 누구를 향한 감정일까? 주영채? 아니면 가면 너머의 나, 차정원? 그러나 지금은 답할 수 없었다. 그저 다짐할 뿐이었다. 영채가 돌아올 때까지만, 단 한 달만 이 거짓을 지켜내자. 카페에서 세훈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원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말들, 그리고 자신조차 잊고 있던 웃음을 끌어낸 세훈.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차정원이 아닌 주영채라는 이름 뒤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이 거짓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기운이 맞닥뜨렸다. 응접실에 앉아있던 공난숙이 정원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다 마시지도 않은 홍차 잔이 놓여 있었고 손끝은 잔받침을 부서질 듯 짓누르고 있었다. 평소라면 고상하고 기품 있는 태도를 유지하던 난숙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이 날카로웠다. 주영채? 그녀가 낮게 불렀다. 정원은 본능적으로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난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내가 뻔뻔하게도 날 어머니라 불러? 내가 누군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정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감히 우리 집안을 기만하다니. 난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홍차 잔이 덜컹거리며 흔들렸다. 내가 주영채인 척하며 맞선 자리에 나갔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 정체가 뭔지는 몰라도 우리 집안을 이렇게 농락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해. 정원은 숨이 막혔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말이 쏟아졌지만 어느 것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어떨까? 나는 차정원입니다. 영채의 친구였고 지금은 그녀의 부탁 때문에 대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 영채와의 약속은 산산조각 날 것이고 경신과 세훈까지도 휘말리게 될 터였다. 난숙은 정원의 침묵을 비웃듯 피식 웃었다. 말이 없네. 그럼 스스로 인정하는 거겠지.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내 앞에서 우리 집안을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을. 그녀는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너 대체 무슨 꿍꿍이지? 주영채가 아닌 내가 왜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은 거냐? 정원의 손이 떨렸다. 눈빛은 갈팡질팡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난숙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다. 대답해. 내가 누군데 감히 우리 가문을 기만해. 정원은 결국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차갑게 굳은 난숙의 얼굴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떠올렸다. 그러나 끝내 입술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오직 영채의 목소리였다. 한 달만 시간을 벌어달라. 경신이를 지켜야 돼. 정원은 눈을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 난숙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다야? 우리 집안을 기만해 놓고 고작 죄송이라니? 내 뻔뻔함에 다시 한번 놀란다. 정원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어떤 해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알았다.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영채를 위해서라는 것을. 그러나 그 선택은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난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정원을 쏘아보았다.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다시는 우리 집안을 더럽히지 마. 만약 내가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내가 직접 널 끝장낼 거야. 정원은 온몸이 굳은 채 고개를 숙였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다. 침묵으로 영채를 지켜냈지만 그 대가는 자신을 향한 증오와 분노였다. 응접실 문을 닫고 나와 홀로 복도를 걸을 때 정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대체 어디까지 이 거짓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영채의 부탁을 저버릴 수는 없어. 단 한 달만, 영채가 돌아올 때까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에는 불안과 결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앞으로 다가올 파란의 전조처럼 더욱 짙어졌다. 정원은 난숙의 집을 빠져나오며 무거운 숨을 몰아쉬었다. 차갑게 내리꽂히던 난숙의 시선, 우리 집안을 기만했냐던 그 말은 가슴 깊숙이 돌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영채와의 약속, 그리고 그녀의 부탁이 발목을 붙잡았다. 한 달만 시간을 벌어달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휴대폰 진동이 울린 건 정원이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려던 순간이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주영채. 순간 정원의 심장은 한 번 더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영채의 목소리는 숨 가쁘게 떨리고 있었다. 정원아, 나야. 지금 시간 돼? 정원은 차갑게 대꾸했다. 무슨 일이야? 난숙 여사님한테서 방금 난리가 났어. 내가 감히 널 대신하게 했다고, 우리 집안을 농락했다고 몰아붙이더라. 영채는 잠시 침묵하더니 억지로 웃음을 흘렸다. 엄마 성격 알잖아. 금방 잊어버릴 거야. 중요한 건 나 곧 파리로 떠나야 해. 뭐라고? 정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파리로 가야 한다고. 한 달만 시간을 벌어줘. 결혼 준비도 내가 대신 좀 맡아줘야 해. 정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한 달? 결혼 준비까지? 이제는 내 삶 전체를 내가 짊어지라는 거잖아. 영채야, 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벌인 일인데 왜 나한테 다 떠넘겨? 내가 내 그림자라도 된다고 생각해? 정원아, 영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죄책감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듯했다. 난 경신이가 필요해. 그런데 엄마가 절대 용납 안 하잖아. 그래서 난 잠시 도망가야 해.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발 단 한 달만 내 자리를 지켜줘. 부탁이야. 정원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넌 늘 그랬어. 고등학교 때도 내 디자인 훔쳐서 내 걸로 만들었지. 난 집안 사정 때문에 입 다물고 있었지만 넌 그걸 발판 삼아 해외까지 갔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나한테 다 떠미는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영채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거칠게 들려왔다. 그러더니 낮고 간절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원아, 내 말 다 맞아. 나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 난 정말 사랑을 지키고 싶어.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진짜 사랑을. 내가 날 도와줄 수 있잖아. 넌 내 친구니까. 정원은 핏대를 세우다 말문이 막혔다. 친구. 그 한마디가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자신을 늘 이용만 했던 영채였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 외톨이가 되었을 때 손을 잡아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차갑게만 대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오래된 인연 때문이었다. 정원은 휴대폰을 꼭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에 영채의 말이 메아리 쳤다. 내 인생을 잠시라도 내 대신 살아달라. 그 부탁은 마치 족쇄처럼 그녀의 발목에 채워졌다. 정원아, 내가 아니면 안 돼. 넌 날 이해하잖아. 단 한 달만 부탁이야. 정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화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알았어. 하지만 한 달뿐이야. 그 이상은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원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난 또다시 내 삶을 대신 살아야 하네. 이건 내 인생이 아닌데도 왜 매번 내 부탁에 끌려가는 걸까? 한편 영채는 공항으로 향할 짐을 꾸리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정원아, 내가 있기에 난 도망칠 수 있어. 이번에도 내가 내 자리를 지켜주면 돼. 그게 친구잖아. 하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안도와 동시에 은밀한 계략이 숨어 있었다. 정원은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영채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한 달만 시간을 벌어달라. 결혼 준비까지 대신해달라. 내 인생을 잠시라도 내 대신 살아달라. 그 말은 쇳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흘러내리려 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다. 왜 매번 내가 내 짐을 대신 져야 하지? 왜 나한테만 이런 희생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나 그 질문은 결국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래된 인연, 친구라는 이름, 그리고 한때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던 기억이 그녀를 발목 잡고 있었다. 영채가 손을 내밀 때마다 거절하지 못한 건 바로 그 이유였다. 밤은 깊어갔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정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거울 속 정원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난숙 여사님 앞에서도, 세훈 앞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고 있어. 눈을 감으면 세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맞선 자리에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눈빛, 함께 있으면 재미있다던 그 솔직한 고백. 그 따뜻함이 정원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 두드림이 흔들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감정이 향하는 대상은 차정원이 아닌 주영채라는 이름이라는 걸. 정원은 거울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표면이 손끝을 스쳤다. 그녀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다. 영채가 돌아올 때까지만 단 한 달만 버티자. 그 목소리는 마치 자신을 다잡기 위한 주문 같았다. 하지만 거울 속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단 한 달이라는 약속조차 끝내 지켜낼 수 있을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거울 앞에서 정원은 과거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시절 영채가 자신의 디자인을 훔쳐 해외 유학의 기회를 차지했을 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때도 그녀는 침묵을 택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았다. 이번에는 영채의 도피와 사랑을 위해 또다시 침묵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이름을 버리고 내 진심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야만 하는 걸까?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버텨야 해. 단 한 달만. 영채가 돌아올 때까지만. 그 이후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눈을 감았다 뜨며 결심을 되새겼다. 지금은 흔들릴 수 없어. 세운의 눈빛에, 헤라의 뿌듯한 시선에, 난숙의 분노에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고 버텨야 해. 거울 속의 정원은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 무게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끝내 꺼지지 않았다. 단 한 달 그 약속이 나를 버티게 할 거야.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불길한 그림자도 어른거리고 있었다. 이 짧은 약속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란을 몰고 올지 정원 스스로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원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영채야, 널 위해 버텨줄게. 하지만 이 끝에 뭐가 기다리는지는 나도 몰라. 그리고 방 안에는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가올 폭풍 전야의 정막 같았다. 정원은 거울 앞에서 다짐을 되뇌며 간신히 마음을 붙잡았다. 한 달만 영채가 돌아올 때까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짐은 점점 더 위태롭게 흔들렸다. 세운의 시선, 헤라의 뿌듯한 미소, 난숙의 차가운 경계심, 그리고 영채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공백은 그녀를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며칠 뒤 정원은 우연히 세운과 다시 마주쳤다. 세운은 평소의 냉철한 후계자의 모습이 아니라 편안한 차림으로 나타나 그녀를 향해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또 뵙네요, 주영채 씨. 신기하죠? 이렇게 자주 마주치다니. 정원은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세상 참 좁네요. 세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당신 생각이 자꾸 납니다. 함께 있으면 재미있고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서. 그의 고백 같은 말에 정원의 가슴은 크게 요동쳤다. 하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불안이 파고들었다. 이건 내가 받아선 안 되는 감정이야. 그는 주영채를 좋아하는 거지 차정원이 아니잖아. 그녀는 애써 웃음으로 감정을 가렸다. 말씀 고마워요. 하지만 그 감정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세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엔 다릅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정원은 차마 더 대꾸하지 못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어떤 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이 몰려왔다. 한편 헤라는 면접장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요즘 들어 이상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정원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오래전 기억 속 한 소녀가 겹쳐졌다. 왜일까? 저 아이의 눈빛은 어쩐지 낯설지가 않아.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자신이 애써 지워버린 과거가 다시 다가오는 건 아닐까? 헤라는 회의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난숙 또한 정원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맞선 이후 세운이 자꾸 정원을 언급하는 것을 보며 불만이 커졌다. 그녀는 남몰래 조사까지 시도하며 정원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어. 내 가문을 기만하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숙의 의심은 깊어져 갔고 그 그림자는 점점 정원을 향해 짙게 드리워졌다. 그러나 정원은 이 모든 압박 속에서도 영채의 부탁을 떠올리며 버티고 있었다. 한 달만, 단 한 달만. 그녀의 마음속 다짐은 쇠사슬처럼 그녀를 얽매고 있었다. 밤이 찾아오자 정원은 홀로 창가에 섰다. 도심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불빛을 담아내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이 거짓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어. 그녀의 속삭임은 창가에 맴돌았다. 흔들리는 눈빛 속에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했다. 그리고 그 위로 어두운 음악 같은 침묵이 깔렸다. 정원은 스스로도 알았다. 이 길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결코 평온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거짓과 진실이 뒤엉킨 길 위에 서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세움과 정원, 불안에 휩싸인 헤라, 깊어지는 난숙의 의심, 그리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채의 그림자. 이 모든 갈등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지켜봐 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